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의 최전선에서 로봇 기술을 연구하고 그 발전상을 지켜보고 있는 로봇공학 전문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 혹은 여러분이 매일 걷는 거리에서 내 옆을 스쳐 지나가는 존재 중 열의 하나가 로봇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이것은 먼 미래를 다룬 공상과학 영화의 오프닝 멘트가 아닙니다. 2026년 바로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산업 현장의 서늘하고도 경이로운 현실입니다. 최근 국제로봇연맹의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제조업 노동자 10,000명당 로봇 1,012대를 돌파하며 세계 평균의 8배에 달하는 압도적인 로봇 밀도 세계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 턱없이 부족해지는 노동력이라는 국가적 절체절명의 위기를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화와 첨단 로봇 기술을 쏟아부어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로봇 전문가로서 여러분께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하나는 과거 사람이 피땀 흘려 감내해야만 했던 고되고 위험하고 지루한 반복 작업들을 로봇이 어떻게 완벽하게 대신하며 인류의 물리적 한계를 해방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눈부신 혁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거대하고 눈부신 혁신의 조명 뒤에 짙게 드리워진 뼈아픈 그림자, 바로 일자리를 잃고 벼랑 끝에 내몰린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과 좌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진실을 모두 마주해야만 우리는 다가올 진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로봇이 우리 삶과 산업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꿔놓았는지 10가지 대표적인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곳은 육체 노동의 최전선, 제조 공장입니다. 첫 번째, 조립 및 용접 로봇입니다. 거대한 자동차 공장이나 중공업 현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과거에는 수백 명의 숙련된 노동자들이 뜨거운 불꽃을 뒤집었으며 1톤이 넘는 쇳덩어리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곳에 인간의 자리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거대한 관절을 가진 로봇 팔들이 0.1mm의 오차도 없이 24시간 365일 지치지도 않고 용접을 하고 부품을 조립합니다. 인간이라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근골격계 질환도 피로로 인한 불량률도 없습니다. 가장 고전적인 형태의 로봇이지만 여전히 우리 산업의 심장을 멈추지 않게 뛰게 하는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혈관과도 같습니다. 두 번째는 거대한 물류 창고를 누비는 물품 운송 로봇입니다. 아마존이나 쿠팡 같은 축구장 수십 개 크기의 물류센터를 상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작업자들이 카트를 끌고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 다니며 물건을 찾아 포장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역이었죠. 이제는 작업자가 가만히 서 있으면 바닥에 맞거나 센서를 읽으며 이동하는 납작한 자율주행 로봇들이 수백 킬로그램의 물건이 쌓인 거대한 선반을 통째로 들어올려 작업자 앞까지 가져다 줍니다. 이른바 물건이 사람을 찾아오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자정에 주문한 물건을 이튿날 새벽에 문 앞에서 받아볼 수 있는 기적 같은 속도는 밤새 물류 창고를 일사불란하게 미끄러지듯 날아다니는 수만 대의 로봇 군단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세 번째부터는 우리의 일상생활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이제는 수많은 가정의 필수 가전이 된 바닥 청소 로봇입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이리저리 부딪히기만 하던 바보 같던 기계가 이제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는 라이다 센서와 3D 카메라를 달고 집안의 지도를 스스로 그립니다. 여러분이 출근하고 빈집에 남겨진 로봇은 알아서 구석구석 먼지를 빨아들이고 물걸레를 빨아 바닥을 닦은 뒤 스스로 먼지통까지 비워냅니다. 인간이 평생 바쳐야 했던 지루한 가사, 노동의 굴레를 끊어낸 일상 속 가장 위대한 해방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최근 식당에서 너무나 흔하게 마주치는 서빙 로봇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심각한 구인난으로 폐업 위기에 몰렸던 수많은 자영업자들에게 이 로봇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동아줄이 되었습니다. 주방에서 조리된 뜨거운 찌개나 무거운 접시들을 층층이 싣고 사람과 의자, 테이블 등 예측 불가능한 장애물을 부드럽게 피하며 손님의 식탁까지 정확하게 운반합니다. 감정 노동에 시달리지도 않고 무거운 뚝배기를 나르다 손목이 망가질 일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분야 역시 일상의 연장선에 있는 라스트 마일 배달 서비스입니다.
식당에서 조리된 음식이나 편의점의 물건을 싣고 바퀴 달린 귀여운 로봇이 아파트 단지의 보도를 따라 스스로 이동합니다. 횡단보도의 신호등을 인식해 건너고 행인을 피하며 목적지인 고객의 현관문 앞까지 도착해 스마트폰으로 도착 알림을 보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불평 없이 인간의 심부름을 대신하는 시대가 완벽하게 열린 것입니다. 이제 로봇의 역할은 인간이 접근하기조차 두려워하는 극한의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6번째, 바로 폭발물 탐지 및 제거 로봇입니다. 군사작전이나 테러 현장, 누군가는 그 뇌관을 해체해야 하지만 사람이 직접 다가가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이때 두꺼운 장갑과 무한 궤도를 장착한 원격 조종 로봇이 투입됩니다. 카메라를 통해 현장을 확인하고 정교한 로봇 팔을 뻗어 폭발물을 탐지하고 선을 잘라냅니다. 로봇이 파괴될지언정 귀중한 인명 피해는 막아냅니다. 이것이 로봇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숭고한 헌신 중 하나일 것입니다. 7번째는 극한 환경 탐사 로봇입니다. 화성의 붉은 모래바람을 뚫고 외로운 탐사를 이어가는 탐사 로봇들. 엄청난 수압을 견디며 인간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심해의 비밀을 캐내는 심해 탐사정, 그리고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처럼 방사능 수치가 치솟아 인간이 단 1분도 버틸 수 없는 원전 사고 현장에 들어가 잔해를 치우고 밸브를 잠그는 로봇들. 이들은 인간의 호기심과 용기가 닿을 수 없는 곳까지 우리의 감각을 확장시켜주는 위대한 개척자들입니다. 8번째는 광범위한 시설의 순찰 및 감시를 맡은 로봇입니다. 깊은 밤, 텅 빈 거대한 공장이나 발전소, 혹은 인적이 끊긴 공원에 네 발로 걷는 로봇개가 투입됩니다. 이들은 지치지 않고 정해진 경로를 순찰하며 열화상 카메라로 미세한 온도 변화를 감지해 화재의 불씨를 찾아내고 유해가스 누출을 맡으며 어둠 속에 숨은 침입자를 식별해 중앙통제실로 즉각 알람을 보냅니다. 24시간 눈을 깜빡이지 않는 가장 완벽한 경비원입니다. 9번째로 살펴볼 두 가지 분야는 과거 로봇은 투박하고 힘만 세다는 편견을 완벽하게 부수고 오히려 인간의 손보다 훨씬 섬세하고 정밀한 작업을 해내는 영역입니다. 10번째로는 정밀 수경 재배 및 수확을 담당하는 스마트팜 농업 로봇입니다. 농촌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농작물을 거둘 일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첨단 스마트팜에서는 흙 대신 양액으로 작물을 키우고 로봇이 24시간 온습도와 일조량을 최적으로 제어합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수확입니다. 카메라와 인공지능이 토마토나 딸기의 색깔과 크기를 분석해 정확히 잘 익은 것만 골라냅니다. 그리고 상처가 나기 쉬운 연약한 과육을 로봇팔이 아주 부드러운 힘으로 쥐고 상처 하나 없이 똑똑 따냅니다. 수십 년 농사를 지은 농부의 직관과 섬세한 손길을 센서와 알고리즘이 완벽하게 재현해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병원 수술실에서 활약하는 로봇 수술 시스템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다빈치 수술 로봇이 대표적입니다. 환자의 몸을 크게 절개하는 대신 작은 구멍 몇 개만 뚫고 로봇의 미세한 팔을 집어넣습니다. 의사는 멀리 떨어진 조종석에 앉아 3차원으로 수십 배 확대된 화면을 보며 손가락을 움직입니다. 그러면 로봇팔이 의사의 미세한 손떨림을 완벽하게 걸러내고 사람의 손가락은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좁고 깊은 체내 공간에서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정밀함으로 신경을 피해 종양을 잘라내고 혈관을 꿰맵니다. 로봇 기술이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는 경이로운 의료혁명의 정점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거운 것을 번쩍 들어올리고 밤새워 순찰을 돌고 우주를 탐사하며 0.1mm의 암세포를 도려내는 이 똑똑하고 충직한 기계들과 공존하는 시대. 땀 흘리고 뼈가 깎이는 고된 노동은 이제 로봇에게 모두 맡겨버리고 우리 인류는 더 가치 있고 더 창의적이며 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찬란한 유토피아가 그려지실 겁니다. 하지만 기술의 화려한 빛 이면에는 언제나 짙고 차가운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로봇 전문가로서 저는 실험실의 성공 데이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현실의 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위험하고 힘든 노동에서 해방되었다고 환호하지만 그 힘든 노동으로 밥벌이를 하고
자식을 키우고 삶의 존엄을 유지해오던 수백만 명의 진짜 사람들에게 이 혁명은 곧 재앙이자 공포입니다. 어느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30년을 일했던 50대 가장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청춘을 바쳐 쇳가루를 마시며 기름 묻은 손으로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그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수십 년간 몸으로 체득한 용접 기술과 끈기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공장에 도입된 로봇 팔 몇 대는 그가 일주일 밤을 새워야 할 분량을 단 하루 만에, 그것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해치웠습니다. 로봇은 휴가를 요구하지도 월급 인상을 바라지도 피로를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이 가장은 자신보다 10배 이상 효율적인 차가운 기계에 자리를 내어주고 공장 문을 나서야 했습니다. 식당에서 10년 넘게 무거운 뚝배기를 나르며 생계를 이어가던 60대 아주머니의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건비가 부담스러웠던 사장님은 월 30만 원이면 렌탈할 수 있는 서빙 로봇 한 대를 들여놓았습니다. 아주머니는 다음 날부터 식당에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밤낮 없이 물류센터를 걸어다니며 택배 상자를 분류하던 청년들도 자율주행 분류 로봇 군단이 도입되면서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가장 뼈아픈 것은 이들의 좌절감입니다. 일자리를 잃은 단순한 경제적 타격을 넘어 내가 평생을 바쳐 갈고 닦은 기술과 내 몸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쓸모없는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했다는 지독한 자괴감입니다. 사회를 이끄는 지식인들과 정책 기반자들은 쉽게 말합니다. 단순 노동은 기계에 맡기고 당신들은 더 창의적이고 고차원적인 지식 산업으로 이동하라. 인공지능을 다루는 코딩을 배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평생을 몸으로 부딪히며 성실하게 땀 흘려온 50대, 60대의 육체 노동자들에게 하루아침에 인공지능 엔지니어가 되거나 창의적인 스타트업을 창업하라는 것은 폭력적인 강요에 가깝습니다. 이들이 겪는 고통은 생존의 공포입니다. 당장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내야 할지, 자식의 학비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캄캄한 어둠뿐입니다. 미래에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할지 아무런 답을 찾지 못한 채 이들은 스스로를 기술혁명이라는 거대한 마차 바퀴에 깔려버린 낙오자로 여깁니다. 기계가 인간의 근육을 완벽히 대체한 시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로봇 기술의 발전은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파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극심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 구조상 로봇 없이 국가의 생산력을 유지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로봇은 분명 우리의 국력을 키우고 더 안전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줄 핵심 동력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혁신으로 만들어진 막대한 부와 과실이 소수의 자본가와 로봇을 소유한 기업의 이윤으로만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평범한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밀려나 절망 속에 방치된다면 그 국가는 온전히 유지될 수 없습니다. 로봇이 물건을 생산해도 그 물건을 사줄 소득을 가진 인간이 없다면 경제라는 생태계는 붕괴하고 맙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기술을 얼마나 더 빠르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큼이나 뒤처지고 밀려난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가에 대한 뼈를 깎는 고민을 시작해야 합니다. 로봇 기술의 고도와 속도에 맞춰 우리의 사회적 안전망도 치밀하게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실업급여 수준을 넘어 로봇 도입으로 얻은 기업의 초과 이익 중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여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로봇의 도입이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담보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진지한 논의가 이제는 정말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밀려난 노동자들이 세상에 버려지지 않도록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대대적이고 현실적인 재교육 시스템이 절실합니다. 억지로 코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로봇과 협업하여 로봇을 유지, 보수하고 관리하는 직무 혹은 기계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감성과 공감, 돌봄이 깊게 요구되는 새로운 대인 서비스 영역으로 이들이 무사히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놓아주어야 합니다. 기술은 철저하게 차갑고 이성적이지만 그 기술의 끝은 반드시 따뜻한 인간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일자리를 앗아가는 차가운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을 밀어올리는 진정한 도구가 되게 하는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결국 우리 인간 사회의 성숙도와 제도의 몫입니다. 로봇공화국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역사에 남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의 로봇 기술을 자랑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기술에 밀려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손을 잡아주는 시스템을 완성해야만 합니다. 미래는 이미 거침없이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이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전환의 시기, 눈부신 혁신의 빛과 그로 인한 절망의 그림자를 모두 직시하며 로봇과 인간이 어떻게 진짜 동료로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지 우리 국민 모두의 치열한 관심과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첨단 로봇 기술이 열어갈 경이로운 세계와 그 이면에 우리가 함께 책임지고 안고 가야 할 이웃들의 아픔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고 함께 고민해볼 가치가 있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들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